펼치는 고품격 그대 배틀 퀴즈 킹왕짱. 공자는 15살 때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학문의 뜻을 이루는 15세의 나이를 지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퀴즈왕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나이도 모두 15살입니다. 지학에 들어선 이들의 실력을 기대해 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선정중학교 현예지 학생.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제 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순천 향림중학교 김용준 학생. 최선을 다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서울 양동중학교 김영진 학생. 후회되지 않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안양부흥중학교 이동건 학생. 아는 문제는 모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며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현예지 학생 그리고 김용준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과연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두 학생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광합성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온도, 2번 빛의 세기, 3번 산소의 양. 현예지 학생, 답은 3번 산소의 양입니다. 3번 산소의 양. 정답입니다. 네, 3번 산소의 양 정답이었고요. 우리 현예지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먼저 20점을 획득합니다. 12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한무제, 2번 당태종, 3번 진시황제. 김용준 학생. 답은 3번 진시황제입니다. 3번 진시황제.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김용준 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역시 20점을 획득하고 현예지 학생과 나란히 각각 120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주먹도끼, 2번 반달돌칼. 김용준 학생. 답은 2번 반달돌칼입니다. 2번 반달돌칼. 정답입니다. 자, 김용준 학생 두 문제 연달아 맞히고 있습니다. 먼저 140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김용준 학생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 과학, 역사입니다. 수학, 과학, 역사.
다 잘한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요. 마침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연달아 나오면서 두 문제를 김용준 학생이 마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현예지 학생은 어떤 과목이 자신 있어요? 저는 과학이 가장 자신 있습니다. 과학 역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현예지 학생이 맞췄었죠.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고요. 과연 어떤 과목의 문제가 출제될지 기대해 보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대뇌, 2번 연수, 3번 중뇌. 현예지 학생, 답은 1번 대뇌입니다. 1번 대뇌.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역시 현예지 학생이 맞히면서 14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과학 문제 두 문제를 현예지 학생이 맞췄고 사회 역사 문제 두 문제를 김용준 학생이 맞히고 있는데요. 과연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어떤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또 정답자는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인류의 단위는 어느 것일까요? 1번 뉴턴, 2번 줄. 김용준 학생, 답은 2번 줄입니다. 2번 줄. 틀렸습니다. 자, 보기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1번 뉴턴, 2번 줄, 3번 마력.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기회는 현예지 학생에게만 있습니다. 자, 현예지 학생, 답은 3번 마력입니다. 3번 마력. 정답입니다. 자, 3번 마력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5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자, 두 학생의 점수를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현예지 학생 160점, 그리고 김용준 학생 130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김영진 학생 그리고 이동건 학생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겨울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어느 것일까요? 1번 검은 고자리, 2번 오리온 자리, 3번 백조 자리.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2번 오리온 자리였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 밤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검은고 자리는 여름철 별자리고요. 백조 자리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천정점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아쉽게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 텐데요. 반드시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팀파니, 2번 트럼펫, 3번 피아노. 자, 김영진 학생. 답은 3번 피아노입니다. 3번 피아노.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3번 피아노였고요. 이번 문제 김영진 학생이 맞히면서 먼저 20점을 획득합니다. 120점이 됐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설명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객관성, 2번 체계성, 3번 서사성. 이동건 학생. 답은 3번 서사성입니다. 3번 서사성.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동건 학생이 맞췄습니다. 역시 20점을 획득하면서 두 학생 나란히 120점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 두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고구려 출신의 화가는 누구일까요? 1번 담징, 2번 정선, 3번 신윤복.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담징, 정선, 신윤복. 자, 김영진 학생. 답은 1번 담징입니다. 1번 담징.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고구려 출신의 화가는 1번 담징이었습니다. 자, 김영진 학생 정답을 맞히면서 140점이 됐는데요.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누르고 정답을 맞힌 거예요? 헷갈렸어요. 아, 헷갈려서 고민 끝에 고민을 오래 하긴 했지만 정답을 잘 맞춰줬습니다. 이제 두 학생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원유의 증류 과정 중 온도가 가장 낮을 때 얻을 수 있는 물질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경유, 2번 가솔린, 3번 LPG. 자, 이동건 학생. 답은 3번 LPG입니다. 3번 LPG.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3번 LPG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학생 나란히 두 문제씩을 맞히면서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마쳤습니다. 김영진 학생이 140점, 그리고 이동건 학생이 140점을 기록합니다. 킹왕짱을 향한 첫걸음 1라운드가 끝이 났다. 1라운드 1조 대결. 세 문제를 맞힌 현예지 학생이 단독 선두. 그리고 두 번의 득점과 한 번의 감점으로 130점을 기록한 김용준 학생. 1라운드 2조 대결. 침착하게 문제에 임한 김영진, 이동건 학생은 나란히 140점으로 1라운드를 마쳤다. 예열을 마친 4개의 엔진, 킹왕짱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하라. 4명이 함께하는 진짜 승부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환경, 경제, 소화, 천문, 인물, 광물, 문학, 신체기관, 학문. 자,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고요. 자, 현재 학생들의 점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예지 학생 160점이고요. 김용준 학생 130점, 김영진 학생 140점, 그리고 이동건 학생 14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명의 학생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파이팅 한번 외치고 저희는 큰 박수 보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놓치는 문제 없이 모든 문제 정답자가 나오길 바라면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현예지 학생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신체기관 하겠습니다. 신체기관. 자, 첫 번째 키워드로 신체기관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바로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신체기관 문제 드립니다. 이 기관은 목 앞 중앙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왼옆, 오른옆, 잘록으로 구성된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이 기관에 관련된 질병으로는 염증, 암, 결절,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자, 제한 시간. 자, 현예지 학생. 답은 편도선입니다. 편도선. 틀렸습니다. 자, 김용준 학생. 답은 성대 하겠습니다. 성대. 틀렸습니다. 김영진 학생. 답은 갑상선 하겠습니다. 갑상선.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갑상선이었습니다. 갑상선 혹은 갑상샘이라고도 하던데요. 갑상샘은 갑상생 호르몬과 칼시토닌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체온 유지, 신체 대사 균형, 뼈와 신장 균형에 관여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갑상선은 김영진 학생이 맞히면서 30점 획득했고요. 17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반면에 현예지 학생과 김용준 학생은 각각 20점씩을 감점당한 상황입니다. 자, 김영진 학생, 세 번째 기회를 얻어서 정답을 맞췄는데요. 고민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나요? 성대하고 갑상선 헷갈렸었는데 앞에서 성대를 말해가지고 아, 김용준 학생 덕으로 약간 어부지리로 정답을 맞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키워드 김영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소화하겠습니다. 소화. 자,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는 학생은 60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60점의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소화.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일종으로 젖당을 가수 분해해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로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가 부족하면 젖당 분해와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유당불내증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젖당 분해 효소는 무엇일까요? 자, 젖당 분해 요소. 이것이 결핍되면 젖당 분해와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분해 요소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젖당 분해 요소. 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락타아제였습니다. 락타아제. 락타아제는 젖당을 분해하기 위한 필수 효소입니다. 락타아제가 부족하면 유제품에 들어있는 젖당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유당불내증입니다. 자, 이번 문제 60점이 걸려 있었는데 락타아제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고요. 점수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김영진 학생이 170점으로 단독 선두고요. 현예지 학생이 140점, 이동건 학생도 140점이고요. 김용준 학생 1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선택해 볼게요. 이전 문제 정답자였죠. 김영진 학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환경 하겠습니다. 환경.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역시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환경.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공장이나 대도시에서 배출된 아황산 가스, 산화질소가 안개와 혼합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동건 학생, 답은 스모그입니다. 스모그. 정답입니다. 자, 스모그 정답입니다. 스모그는 도시의 매연을 비롯해 대기 속의 오염물질이 안개와 함께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동건 학생 스모그 정답을 맞히면서 나란히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김영진 학생과 함께 각각 170점씩을 기록 중이고요. 자,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이동건 학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하겠습니다. 경제. 자, 경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경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1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자, 이동건 학생. 답은 GDP 하겠습니다. GDP. 자, GDP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GDP, 국내 총생산이었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은 영토와 국경을 기준으로 경제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치만 포함합니다. 자, 이번 문제 GDP 정답 이동건 학생이 맞히면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이동건 학생, 단독 선두된 기분 한번 물어볼까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제가 또 역시 당연한 걸 물어봤죠. 이 좋은 기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인물 하겠습니다. 인물.
자, 다음 키워드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인물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김옥균, 박영효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며 민중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독립협회를 창립한 인물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독립신문을 창간한 사람.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서재필이었습니다. 서재필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서재필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미국으로 귀화했지만 다시 귀국해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결성했습니다.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2라운드. 연속으로 문제를 맞히며 단독 선두로 올라선 이동건 학생. 역전을 당한 김영진 학생은 한 문제 차이로 선두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 감점으로 추첨하고 있는 현예지 김용진 학생은 조금 더 분발해야 한다. 남은 키워드는 4개. 과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지 불꽃 튀는 이들의 승부를 끝까지 주목하라. 자, 이제 2라운드 남아있는 키워드는 4개뿐인데요. 자, 현재 김용준 학생 2라운드 들어서 아직 정답을 맞히고 있지 못해요. 남아있는 키워드 중에 욕심나는 키워드 있을까요? 말해줄 수 없습니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물어봤네요. 자, 만약에 정답 맞히면 얘기해줘요. 네. 이 문제를 내가 노리고 있었다 하고.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바로 선택해 볼게요. 이동건 학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문학하겠습니다. 문학. 자, 다음 키워드 문학이고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60점이 걸려 있으니까요. 이번 문제는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문학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 속 사건을 짜임새 있게 구성한 것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치한 줄거리와는 달리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구성 혹은 얼거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스토리 구성을 위해 요구되는 문학 작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번 문제 역시 60점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플롯이었습니다. 플롯은 앞 사건과 뒤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잘 짜인 스토리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자, 플롯 정답자는 없었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3개뿐입니다. 자, 남아있는 키워드 이 3개의 문제는 모두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음 키워드 다시 한번 이동건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광물하겠습니다. 광물. 자, 다음 키워드 광물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정답 반드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광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로 주로 백색을 띠며 섬세한 섬유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화성과 함께 절연체의 특징을 띠고 있어 과거 건축물 내장재로 사용됐는데요. 2009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사용이 금지된 이 현예지 학생 답은 성면입니다. 성면. 자, 성면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성면이었습니다. 성면은 건축 재료, 특수 섬유 원료, 공업용 플라스틱 등에 주로 활용됐는데요. 대기로 누출돼 사람이 흡입할 경우 폐암과 같은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 현예지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김영진 학생과 각각 170점으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2라운드 2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현예지 학생 선택해 주세요. 천문하겠습니다. 천문. 자, 천문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8번째 키워드 천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이것은 비군사적 우주개발 활동의 주체가 되는 미국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입니다. 항공우주 활동을 총괄하고 우주 비행체를 이용해 천체를 자, 현예지 학생, 답은 나사 하겠습니다. 나사. 자, 나사 정답입니다. 나사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미국 항공우주국은 비군사적인 우주 개발을 모두 관할하며 종합적인 우주 계획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미국 내 본부와 17개의 시설을 두고 있으며 항공우주 비행체를 이용한 과학적 관측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제 남아있는 2라운드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아있는 키워드 현예지 학생 외쳐주세요. 학문 하겠습니다. 학문. 자, 마지막 키워드, 2라운드 마지막 9번째 키워드는 학문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성행한 한국 유학의 새로운 학풍을 뜻합니다. 김용준 학생, 답은 실학입니다. 실학. 자, 실학.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실학이었습니다. 실학은 실제로 사용되는 참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가 황폐해졌던 시기에 논리와 이론에 기초한 학문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정답 실학 김용준 학생이 맞히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9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점수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현예지 학생 200점, 김용준 학생 140점, 김영진 학생 170점, 그리고 이동건 학생 200점을 기록합니다. 아홉 개의 키워드로 실력을 가리는 2라운드 결과 현예지 학생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시작하면서 선두인 이동건 학생과 동점을 기록했다. 김영진 학생은 여전히 한 문제 차이로 선두를 뒤쫓고 있는 상황. 김영진 학생은 마지막 문제를 마치며 기분 좋게 다음 라운드를 향한 준비를 마쳤다. 선두 탈환을 위한 접전이 예상되는 다음 라운드. 이제 도전자들의 3라운드가 지금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5가지의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3라운드에 앞서서 우리 네 학생의 점수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현예지 학생과 이동건 학생 각각 200점으로 현재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김영진 학생 170점으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김용준 학생도 140점으로 앞선 학생들과 큰 점수차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는 학생은 바로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비야, 오셀로. 자, 이동건 학생, 답은 셰익스피어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극작가로 희극, 비극 작품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비야,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희극이고요. 오셀로는 비극 작품입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는 이동건 학생이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230점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바로 네 학생과 함께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자, 이동건 학생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1회입니다. 1회. 정답입니다. 네, 1회 정답입니다. 1회는 오늘로부터 7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자, 3라운드 들어서 두 문제 연달아 이동건 학생이 정답을 맞히고 있는데요. 26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1회 빈칸 문제까지 이동건 학생이 정답을 맞췄고요. 이제 남아있는 3라운드 문제는 3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문장에 필요한 띄어쓰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비가 올 듯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자, 현예지 학생 답은 6입니다. 6. 틀렸습니다. 자, 김영진 학생 답은 7입니다. 7. 틀렸습니다. 자, 이동건 학생 답은 5입니다. 5. 자, 5.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5였습니다. 자, 비가 올 듯하다는 2번이고요. 비가 다음에 띄어쓰고 올 하고 띄었으니까 2번이죠. 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총 3번의 띄어쓰기를 합니다. 나는 띄고, 할 띄고, 수 띄고 있다. 이렇게 총 3번 해서 더해서 5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3문제 연달아 이동건 학생 정답 맞히면서 290점이 됐고요. 이번 문제 2명의 오답자가 나왔죠. 자, 현예지 학생과 김영진 학생 각각 20점씩 감점되면서요. 현예지 학생 180점 그리고 김영진 학생 15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2문제입니다. 역시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새입니다. 이 새는 중국 신화에서 김영진 학생 답은 봉황입니다. 봉황. 자, 봉황. 틀렸습니다. 자, 현예지 학생 답은 주작입니다. 주작. 자, 틀렸습니다. 이동건 학생 답은 삼조고입니다. 삼조고.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삼조고였습니다. 삼조고는 신석기 시대 중국의 양사오 문화, 한국의 고구려 고분벽화, 일본의 건국신화 등 동아시아 고대 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설의 새를 말합니다. 자, 발이 3개인 것이 힌트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2명의 오답자가 나왔죠. 현예지 학생 그리고 김영진 학생 각각 20점씩 더 감점됐고요. 이동건 학생 4문제 연달아 정답을 맞히고 있습니다. 320점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동건 학생, 지금 기분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4문제 연달아 맞히고 있거든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평소에 공부는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중요한 곳에 밑줄을 쳐가면서 많이 읽습니다. 중요한 곳에 밑줄 쳐가면서 많이 읽는다. 굉장히 평범한 공부법인데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하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동건 학생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침착함과 차분함, 신중함이 오늘 좋은 결과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이 문제에 따라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지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이동건 학생은 거의 파이널 라운드 진출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예지 학생이 160점, 김용준 학생이 140점, 김영진 학생이 130점인데요. 마지막 문제가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김영진 학생 입술을 깨물고 있어요. 지금 좀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립니다. 마지막 문제 반드시 맞춰야겠죠? 네.
네, 집중해서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 김용준 학생도 이번 문제 반드시 맞춰야 할 것 같은데 각오 한마디 해줄래요? 이번 문제는 꼭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만큼은 꼭 맞히겠다. 자, 현예지 학생도 끝까지 집중해서 마지막 문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니까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아는 학생은 곧바로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스테로이드 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은 오직 동물의 자, 현예지 학생. 답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 정답입니다. 네, 콜레스테롤 정답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주로 뇌와 신경 조직에 함유돼 있습니다. 자, 3라운드 마지막 문제는 현예지 학생이 맞히면서 190점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김영진 학생이 130점으로 여기서 도전을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김영진 학생. 놓친 게 많네요. 놓친 문제가 많다. 아쉬움이 큰 것 같은데 그래도 응원 누가 함께 와줬죠? 친구들하고 부모님이요. 친구들과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김영진 학생의 멋진 도전과 함께 했으니까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김영진 학생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 5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현예지 학생 그리고 김용준 학생, 이동건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섯 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된 3라운드. 200점으로 공동선두를 달리던 이동건 학생 4문제 정답으로 320점.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벌리며 단독 선두. 반면 공동선두를 달리던 현예지 학생은 2번의 감점으로 기세가 꺾이는 듯 했지만 마지막 문제를 맞추며 2위를 기록했다.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던 김용준 학생은 이전 라운드 점수를 유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김영진 학생은 2번의 감점으로 파이널 라운드 진출이 좌절됐다. 이제 3명의 도전자들 앞에 남아있는 것은 파이널 라운드뿐. 지금부터 킹왕짱의 명예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도전이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자, 아직 세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3명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학생 중에서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이동건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퀴 하겠습니다. 퀴. 자,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동건 학생은 이 문제를 맞힌다면 조금 더 달아날 수 있고 현예지 학생과 김용준 학생은 역전을 위해서 한 문제 한 문제가 모두 소중합니다.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동물이 알을 낳아 번식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동건 학생. 정답은 난생 하겠습니다. 난생 정답입니다. 자, 난생 정답입니다. 바로 정답 맞히면서 이동건 학생은 350점이 됐습니다. 난생의 경우 산란된 알의 대부분이 포식자에 의해 먹히기 때문에 어미는 보통 많은 수의 알을 생산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30점짜리 난생 이동건 학생이 맞히면서 더 큰 점수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동건 학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즈 하겠습니다. 즈. 자, 이번엔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럼 50점이 걸려있는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즈. 문제
드립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관직 중 하나인 이것은 평민의 대표로서 평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귀족들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가졌으며 그 기능과 권한은 평민 세력의 신장과 더불어 강화됐습니다. 이 관직은 무엇일까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인 그라쿠스 형제가 역임한 관직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이 관직.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호민관이었습니다. 호민관 정답이었고요. 호민관은 임기 1년, 정원 10명으로 평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선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원로원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국법과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 평민회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 50점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고요. 점수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 다시 한번 이동건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고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 세 학생 모두 욕심이 날 것 같습니다. 100점이 걸려 있는 파이널 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려 충렬왕 때 문신 추적이 중국 고전의 금원과 유명한 구절을 편집해 만든 책입니다. 이후 조선시대 어린이 인격 수양을 위한 한문 교양서로도 널리 읽혔던 이 책은 자, 김용준 학생. 답은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자, 고려사.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고요. 문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조선시대 어린이 인격 수양을 위한 한문 교양서로도 널리 읽혔던 이 책은 무엇일까요? 자, 조선시대 어린이 인격 수양을 위한 한문 교양서로도 널리 읽혔던 이 책. 킹왕짱을 가릴 분수령이 될 문제. 만약 이 문제를 이동원 학생이 맞힌다면 킹왕짱이 된다. 하지만 현예지 김용준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과연 결과는? 자, 조선시대 어린이 인격 수양을 위한 한문 교양서로도 널리 읽혔던 이 책. 자, 한문 교양서 하면 이 책이죠. 자, 천자문 동몽선승과 함께 한문 교양서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이 문제 아무도 맞히지 못한다면 오늘의 킹왕짱 결정이 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명심보감이었습니다. 명심보감 다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새 학생 모두 아쉬워하고 있네요. 자, 명심이란 마음을 밝게 한다는 뜻이며 보감은 보물과 같은 거울로서의 교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읽혀지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가치관 형성에 일조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자가 없었죠. 100점을 가져간 학생이 없었습니다. 현재 이동건 학생이 350점이고 2위인 현예지 학생이 190점이죠. 두 학생의 점수 차가 160점 차입니다. 남아있는 키워드는 킹과 짱 두 개인데요. 자, 킹에 100점이 숨어 있었고 짱에 50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동건 학생과 현예지 학생의 점수 차가 150점을 넘어 160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킹왕짱은 여기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킹왕짱은 350점을 기록한 이동건 학생입니다. 네, 오늘의 킹왕짱 이동건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면서 킹왕짱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긴장했었는데 긴장이 풀려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긴장이 많이 풀린 듯한 모습인데 오늘 많이 응원을 와주신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응원을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상금은 같이 쓸 건가요? 이건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끝까지 강단 있네요. 자, 이동관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한 김용준 학생은 어땠나요, 오늘? 아는 문제는 많이 나왔는데 버저를 빨리 누르지 못해 문제를 많이 못 맞춰서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순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들과 함께 왔죠? 네. 함께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역시 한마디 해주세요. 가족분들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예지 학생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많이 맞추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잘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는 자세, 저희는 그 자세에 충분히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김영진 학생까지 4명의 학생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4명의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위대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의 말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언젠가 그 노력들이 쌓여서 멋진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번 경험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왕짱 화이팅!